안녕하세요, 여세입니다. 오늘은요, 생각지도 못했던 중요한 질문들 몇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그 1cm 다이빙이라는 책에서 봤는데 굉장히 소소한 평소에 정말 생각해보지도 못했던 질문들을 그 작가가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정말 평소에 이런 거 별로 생각해 본 적 없는데? 라고 하는 그 질문들이 아주 인상적인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제가 질문을 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은 이제 가능하신 분은 옆에다가 노트 놓으시고요. 어떤 질문들인지 이렇게 받아 적으셨다가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 그 질문에 본인의 생각을 이렇게 답을 한번 해보시는 거 굉장히 유용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추천해드려요. 왜 이런 게 필요한가 하면요. 우리는 사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남이 평가하는 그 다음에 내가 어떤 회사를 다니고, 그 다음에 누구의 이제 부모고, 누구의 자식이고, 그다음 어느 동네에서 어떻게 살고, 어느 학교를 나왔고, 이런 걸로 다 이제 평가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딴 사람이 판단하는 나에 대해서 평가받고, 그게 정말 나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죠. 그건 사실 정확한 답은 아니고요.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늘 나는 어떤 사람이지? 난 뭘 좋아하지? 나는 어떤 걸 앞으로 꿈을 꾸는 걸까? 라는 거를 쉬지 않고 나 스스로에 대해서 내가 정말 성찰하고 생각하고 그런 어떤 노력들이 정말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지 내가 잘 아는 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라는 거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대단히 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굉장히 쉽고 간단한 질문인데 평소 여러분들이 스스로에게 해보지 않았던 질문들일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오늘은 정말 그야말로 함께 이렇게 수다 떠는 그런 기분으로 그렇게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친구들이랑 이제 이렇게 같이 있게 되면 이 질문들을 이렇게 메모하셨다가 같이 한번 나눠보는 거 그런 것도 좋은 그런 일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어떤 건가 하면요. 재밌어요. 30초 안에 기분이 좋아져야 한다면 뭐 할 거예요? 30초 안에 기분이 좋아져야 한다면 뭐 하실 겁니까? 그 책의 그 작가는 이제 본인의 어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놨는데 저는 이 질문을 제 이제 친구들 모였을 때 얘기해봤어요. 그러니까 뭐가 나왔냐면 뭐 초콜릿 먹는다. 그럼 당장 기분 좋아지잖아요. 단 게 탁 들어가니까 입에. 그런 얘기도 있었고 커피 좋아하는 친구는 커피 마신다. 그리고 뭐 충동 구매를 온라인을 열어갖고 바로 충동 구매를 해버린대요. 그럼 좋아진대요. 그리고 뭐 웃긴 동영상 본다. 뭐 TV를 튼다. 이런 거 있었어요. 근데 제가 하는 방법은 뭔가 하면 전 유튜브 이 촬영을 집에서 해요. 집에서 하는데 혼자 이제 이렇게 막 조명도 켜고 카메라 세팅하고 이렇게 해서 혼자 다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일단 텐션이 올라가야 방송을 이제 할 수가 있으니까 혼자 자발적으로 기분이 좋아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30초 안에 기분이 뭐 30초 안으로 이렇게 정해놓지는 않지만 전 제 기분을 이렇게 확 업시키는 걸로 뭐를 하나 하면 이렇게 막 손뼉 치면서 혼자 웃어요. 정말 이상할 것 같죠. 근데 이렇게 막 혼자 손뼉 치면서 막 웃고 나면 이렇게 강제로 웃고 나면 이렇게 텐션이 확 올라가는 어떤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혹시 기분이 좀 다운돼 있다. 그리고 지금 누구를 만나러 가야 되는데 그 사람하고 굉장히 기분 좋게 어떤 이제 협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뭐 이렇게 화장실이나 뭐 거실에 혼자 계시면 이제 거실에서 하셔도 되고 아니면 식구들이 있으면 이상하게 볼 수도 있으니까 화장실에 들어가서 혼자 이렇게 막 이렇게 손바닥에 부딪히면서 한번 막 웃어보세요. 강제로. 그럼 정말 기분이 좋아진답니다. 네, 강력하게 추천해드려요. 자, 두 번째는 어떤 질문인가 하면요. 맨날 다음에 하면서 미뤄온 거 있나요? 되게 사소해서 오히려 안 한 거는 뭐죠? 이렇게 이제 질문이 있었어요.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이제 그 책을 읽어보니까 그 작가는 생일 파티, 자기의 생일 파티를 한 번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다. 그래서 생일 파티 해보고 싶다. 이제 이런 얘기 있는데, 그것도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제 지인들한테 이제 막 물어본 거로는, 뭐, 자꾸 다음에 하면서 수영을 정말 배우고 싶었는데 왜 이렇게 놀러 가고 이래도 수영 못하면 물에서 걸어 다니는 거 심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못했다 이런 사람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치과 너무 가기 싫은데 다음에 하면서 이제 안 가는 거 그것도 정말 공감되더라고요. 치과 가기 싫어하죠.
그리고 뭐 건강검진도 사실은 바쁘고 이러면 막 이렇게 정기적으로 안 하고 미루고 이제 이런 거. 근데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굉장히 재밌게 느낀 건 뭔가 하면 몇 명 지인들이 같이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자기가 얘기하는 어떤 그런 이제 이런 어떤 색깔이 확연히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친구는 막 이불 빨래 해야 되는데 커튼 빨아야 되는데 이런 친구도 있고 어떤 친구는 똑같이 이제 뭐 가정이 있고 주부 물론 일도 하지만 주부기도 한데 그런 건 아예 뭐 그런 거 생각도 안 하고 그 집 말이야 우리 한남동에 마카롱 굉장히 잘하는 집이 있는데 항상 가면 줄을 서야 된대요. 그래서 거기 마카롱 꼭 가서 먹어보고 싶은데 줄 서는 시간이 없어서 다음에 하면서 못 가봤다 이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똑같이 같은 연령의 워킹맘인데 한 사람은 이불 빨아야 돼, 뭐 커튼 빨아야 돼, 그리고 한 사람은 뭐 마카롱 맛집에 가서 줄 서야 돼, 뭐 이런 얘기 하니까 정말 성향이 다르죠. 되게 재밌었어요. 자, 세 번째 볼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거, 만약에 다음에 하면서 나는 어떤 거 미루고 있지? 이런 거 이렇게 메모하셨다가 나중에 한번 이렇게 적어보세요. 자, 세 번째 질문 어떤 건가 하면요. 보기만 해도 기분 좋아지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이런 겁니다. 보기만 해도 기분 좋아지는 장소. 되게 기분 좋았던 이제 대답은 어떤 거였냐면, 저희 지인이 베이커리인데요. 시간마다 이제 오전에 30분, 10시, 10시 반, 11시, 11시 반, 12시 이렇게 빵이 30분 단위로 나온대요. 그런데 10시부터 가 있으면은 이제 막 커피 갈아가지고 막 커피 향 나고, 그 다음에 이제 빵들이 나와서 이제 10시에는 거의 빵들이 없었는데 10시서부터 이제 커피를 마시고 있으면 이제 그 창가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고 있으면 빵들이 점점 채워진다는 거예요. 갓 구워낸 빵이 이렇게 채워지면서 예쁘잖아요. 또 예쁘고 좋은 냄새가 나고. 그래서 이제 커피를 마시면서 그걸 보고 있으면 너무너무 행복해지고 아주 기분이 좋아진다. 그래서 보기만 해도 기분 좋아지는 장소가 이제 단골 베이커리 카페 거기래요. 그래서 얘기를 들으니까 정말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이게 빵이 점점 채워지고 커피향 나고 정말 기분 좋아질 것 같죠. 그리고 먹는 거 되게 좋아하는 제 지인은요, 본인 단골 삼겹살집만 들어가면 기분이 좋아진대요. 그리고 또 다른 이제 지인들 얘기는 안 막히는 반포대교라는 얘기도 재밌었고, 그리고 또 아까 그 친구 있잖아요. 이불 빨래, 뭐 이제 커튼 빨래 이거 해야 된다는 친구는 또 역시 청소한 뒤 집안을 보면 굉장히 기분 좋아진대요. 그리고 이제 또 한 친구는 비행기에서 이렇게 내다보면 구름이 밑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보기만 해도 기분 좋아지는 장소는 이제 그렇게 구름을 내려다볼 수 있는 비행기 아니다. 요새는 뭐 어디 가지도 못하니까 이것도 어렵겠네요. 그죠? 하여튼 여러분들은 어디세요? 보기만 해도 막 기분이 좋아지는 장소, 그런 거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적어보세요. 자, 네 번째 볼까요? 인생이 비디오 테이프라면 계속 돌려보고 싶은 순간. 정말 전 참 많은 것 같아요. 많은데 여기 왔던 지인들의 대답은 뭔가 하면 그 중에서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거. 중국에 여행을 갔는데 계획 없이 모르는 골목길을 계속 걸어 다녔대요. 그래서 그게 가장 인상에 남고 지금도 비디오 테이프라면 한번 돌려서 그 장면을 한번 다시 보고 싶다. 이 얘기를 하는 거 되게 근사하더라고요. 여유 있고, 그죠? 그리고 한 친구는 이제 해변에 이렇게 누워 있는 거, 아무 생각 없이, 정말 아무 생각 없이 해변에 누워 있는 거 다시 돌려보고 싶다. 뭐 이런 거. 그리고 또 한 친구는 이제 지난번에 이제 임원이 됐는데 임원된 순간이 가장 짜릿해서 또 돌려보고 싶다. 뭐 이런 얘기 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첫애 낳았을 때 이렇게 가을에 낳았는데 굉장히 큰 통창으로 햇볕이 쫙 들어오는 너무나 맑은 날씨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맑고 환한 그런 분만실에서 제 아들, 이제 처음 난 아들 얼굴을 이렇게 간호사가 보여주잖아요. 그 장면을 정말 한번 돌려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다들 왜 이렇게 첫애 낳았을 때 그런 감격이 다들 있으시죠. 여자분들이라면, 엄마들이라면.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갑자기 생각났고, 그리고 이제 전 동생이 재수를 했는데, 옛날에 재수하고 나서 학교에 이제 딱 붙었을 때 제가 이제 합격자 명단을 보러 갔거든요. 그게 그렇게 신났던 게 지금 벌써 몇 년 전이에요. 엄청나게 오래된 일인데도
그게 너무너무 그때 기뻤던 생각이 돌려보고 싶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떤 걸 돌려보고 싶으세요? 여기 이제 작가는 뭐라고 그랬냐면 별 것 없이 행복해지려면 즐거웠던 과거를 추억해본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내가 행복했던 기억 그리고 그 나의 행복했던 기억이 과연 어떤 게 근원이 돼서 내가 행복하다고 여기는지 이런 거를 알아내는 그런 과정 자체가 굉장히 나를 잘 알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말 자꾸 돌려보고 싶은 인생의 한 대목은 어디인가 이런 거 한번 메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볼까요? 이게 내 마음대로 살아본 순간이 있나요? 이런 질문도 있었어요. 내 마음대로 살아본 순간이 있나요? 근데 참 재밌었던 건 이제 거기에 왔던 이제 우리 지인 중에 한 명이 이제 딸을 데리고 왔었어요. 잠깐. 그래서 이제 금방 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 딸하고 같이 얘기하는데 그 지인 엄마는 굉장히 모범적인 케이스였어요. 정말 좋은 학교 때 내내 1등만 하고 좋은 대학교 들어갔고 나와서도 정말 인류 기업에 다녔고 너무 모범적으로 다녔고 결혼해서 그것도 굉장히 모범스러운 남편이랑 결혼을 해가지고 모범스러운 가정을 꾸리고 이렇게 사는데 그 데리고 온 딸이 지금은 이제 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잠깐 들어왔는데 이제 같이 쇼핑하느라고 따라왔더라고요. 근데 그 딸은 그렇게 속을 썩이고 정말 난리를 치면서 사춘기를 보내다가 이제 유학을 갔는데 지금 1학년이에요. 근데 너무너무 성실하게 잘해요. 이제 와서. 그래서 이제 한시림을 났어요. 우리 지인이. 그런데 그들의 대답이 되게 재밌었어요. 내 마음대로 살아본 순간이 있나요? 이제 이런 이제 제가 질문하면서 이제 막 이렇게 메모하고 이제 방송할 거니까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 모녀의 대답이 엄마는 난 그렇게 살아본 순간이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모범적으로만 열심히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세상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았던 거죠. 근데 그렇게 속썩였던 딸은 나는 내 마음대로 늘 살아봤다. 뭐 살아본 순간을 따로 얘기할 필요 없다. 늘 내 마음대로 살았다. 결국 그 딸이 위너구나 결국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아본 항상 그 딸처럼 항상 내 마음대로 살았어 이건 아니지만 내 마음대로 살아보는 순간이 인생에 있어서 이렇게 한 대목은 있어야지 좀 나중에라도 억울하지 않을 것 같지 않으세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아본 순간이 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조금 더 내가 원하는 대로 좀 지금부터라도 이렇게 한 대목 딱 띄어가지고 좀 그렇게 좀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아마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어떤 계기가 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볼까요? 정말 삭제하고 싶은 인생의 순간은 이런 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인 중에 한 명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술 먹고 며칠 이제 고생하잖아요. 술 너무 많이 먹으면 고생하잖아요. 그런데 목요일날 술 마셨는데 눈 떠보니까 토요일 아침인 거. 정말 삭제하고 싶대요. 그럴 거 같네요. 진짜 이 정도 되면. 저 같은 경우는 어떤 건가 하면 삭제하고 싶은 거. 직장 생활 했을 때 흑역사. 저는 이제 방송을 하면서 이제 뭐 직장 상사 일해야 된다, 뭐 부하 직원 일해야 된다 이런 방송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이제 제 경험담도 집어넣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책에서 많이 공부해서 방송 원고를 써서 이제 방송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방송을 하면서 나는 왜 이때 이렇게 못했나 그런 후회를 참 많이 해요. 저도 직장생활 오래 했으니까요. 그때 도대체 왜 그랬을까? 그래서 정말 삭제하고 싶은 순간 뭔가 하면 직장 상사한테 왜 그렇게 좀 아주 못되게 반항한 거 이런 거 막 이렇게 계기면 어떡할 건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왜 그렇게 했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서 직장 상사한테 되게 그분한테 참 미안하다. 지금 생각해보면 왜 그렇게 철이 없었을까?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 진짜 한다니까요. 그리고 부하 직원한테도 부하 직원이 다 예쁘진 않잖아요. 예쁜 부하 직원이 있고 막 일 못해서 못된 막 안 예쁜 부하 직원이 있는데 그런 부하 직원도 일 못하는 걸 제가 참 지금 생각해보면 일 못하는 부하 직원 참 못 참아줬던 것 같아요. 기다려주는 거 이런 거를 참 못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 제가 일 못한다고 예뻐하지 않았던 부하 직원들한테 되게 미안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다들 월급쟁이고 지금 생각해보면 어차피 잠깐 만났다 헤어지는 그런 관계들인데 그때 더 좀 내가 참고 좀 더 잘하고 좀
쿨하게 좀 이렇게 할 걸 왜 그랬을까? 그렇게 마음 좁게 막 이게 팔딱팔딱 이제 넘어가면서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전 삭제하고 싶은 순간은 그렇게 그 직장에서 윗사람이나 아니면 이제 부하 직원하고 이렇게 어떤 트러블이 났을 때 제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을 때 그런 순간들은 정말 다 삭제해버리고 싶어요, 정말. 직장생활 그렇게 영원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짧거든요. 그래서 지금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인간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로 제가 이제 방송에서도 늘 말씀을 드리는데 인간관계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힘드시죠. 그런데 항상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영원하지 않다. 어차피 뭐 금방 뭐 저 사람이랑 언제 헤어질지 모른다. 그리고 어차피 직장생활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이라도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중에 저처럼 이렇게 후회하지 마시고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볼까요? 여기에 있는 것 중에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어떤 거였냐면 착한 딸 콤플렉스. 그러니까 누군가를 가까운 사람을 실망시킬까봐 굉장히 괴로워서 이제 우물쭈물 언젠가 줘야 할 실망인데 그 실망을 못 줘서 굉장히 막 그냥 다 알아서 잘하는 거, 내가 또 하기 싫은데 계속 하는 거,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이 그 작가의 얘기가 이제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어차피 줘야 할 실망이라면 내가 굉장히 괴롭게 참고 있다가 주는 거 아니라 그냥 미리 자 실망하세요. 어쩔 수 없습니다. 실망시키고 그 다음에 나 하고 싶은 대로 한다. 이제 어떤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건데 어떤 면에서는 이제 그런 거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 가까운 사람을 그 사람한테 이제 착한 딸, 뭐 좋은 엄마, 아니면 좋은 뭐 남편, 뭐 이런 걸로 이렇게 보이기 위해서 굉장히 이제 본인이 막 힘들고 지치는 어떤 이런 건 글쎄 과연 좋은 일일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어차피 실망해야 될 건 빨리 실망시키고 그리고 나로서의 최선을 찾는다.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인상적이었던 건 뭔가 하면요. 그 작은 불행들을 작은 행복들로 물리친다. 이런 이제 대목이 나와요. 이 책에 보면. 그거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작은 불행들은 참 세세하게 기억해요. 근데 작은 행복들은 무심히 있거나 잊어버려요. 그런 일 많으시죠. 그러니까 누가 잘해준 것도 그렇잖아요. 누가 정말 10번 잘해주다가 한 번 잘못하면 그것만 생각나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케이스로 어떤 거 말씀드릴 수 있냐면 제가 이제 둘째를 가졌을 때 그 한밤중에 밤 12시가 넘었는데 비빔국수가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한겨울에. 그런데 한밤중에 이제 자려고 누워있는데 비빔국수가 먹고 싶어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깨웠어요. 비빔국수를 하라고. 근데 남편이 너무 이제 피곤하고 귀찮으니까 그거 지금 먹으면 소화 안 된다. 먹지 마라. 그래서 그 해달라고 계속 그러는데 안 해주더라고요. 근데 남편은 그거 말고 이제 워낙 이제 음식을 잘하니까 제가 먹고 싶다는 거 다 해줬었거든요. 근데 딱 한 번 비빔국수를 안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벌써 둘째 난 지가 20년인데 20년이 지난 지금도 남편이 음식을 뭘 만들어줬다? 뭐 이런 얘기 할 때 그렇게 맛있게 만들어줬던 다른 음식들은 하나도 생각 안 나고 나 비빔국수 안 해줬지 그때. 이런 거 생각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정적인 거에 대한 어떤 그런 각인이 굉장히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훨씬 더 행복해질 수 있는데 좋은 것만 생각하면 그런 이제 나쁜 거가 이제 더 많이 떠오르는 거죠. 그래서 그 작은 불행들을 작은 행복으로 물리친다 이 얘기가 전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조금 뭐 누구랑 트러블이 있거나 아니면 뭐 회사에서 누구한테 깨졌거나 뭐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있더라도 그 외에 다시 어떤 작은 행복들 이런 걸로 위로받고 괜찮아 팀장한테 깨졌지만 그래도 뭐 이렇게 좋은 동료들이랑 이렇게 같이 뭐 협업해서 뭐 잘 지내고 이러니까 뭐 좋아. 아니면 동료들이랑 이렇게 티타임 하고 이러니까 즐거웠어. 위로가 됐어. 이런 걸로 아까 깨진 거를 다 덮어버리는 거. 이런 거. 그런 거 시도해 보세요. 그러니까 마음을 본인이 먹어야 돼요. 작은 불행들은 내가 작은 행복으로 그냥 다 딱 덮어버린다. 이렇게 시멘트 바르는 것처럼 이렇게 덮어버린다. 이렇게. 그렇게 한번 생각하시면 훨씬 더 일상이 유쾌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최소확행. 왜 우리가 소확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아주 너무너무 작아서 잘 모르고 지나갔던 거 있잖아요. 아주 작아서 잘 모르고 지나간 어떤 좋은 느낌, 행복 이런 거. 그런 거 어떤 거 있으세요? 이제 이런 것도 나 스스로한테 물어보고 아니면 지인들한테도 한번 물어보세요. 그런 거가 바로 작은 행복들, 그러니까 작은 불행을 이렇게 탁 덮어갖고 없애버릴 수 있는 작은 행복들이랍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누워서 그 새벽 1시쯤 이렇게 탁 누워가지고
오늘 하루가 잘 끝났구나 이렇게 탁 누웠을 때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일을 이제 집에서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특히나 요즘은 더 그렇죠. 그러니까 해야 될 일, 막 원고 보내야 되는 일, 마감해야 되는 일, 막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원고 써야 되는 거, 방송거도 써야 되고, 뭐 촬영도 해야 되고, 뭐 이런 거를 갖다가 이제 막 아침부터 서둘러서 이제 딱 하고, 막 일이 막 너무 많아서 밀려서 오후 3시까지 점심을 못 먹은 거예요. 그럼 이제 오후 3시에 늦은 점심을 예를 들어서 뭐 냉장고 열어가지고 막 야채 꽁대기 있는 거 아무거나 다 모아서 막 이렇게 그 스파게티 그걸로 스파게티 해가지고 정말 맥주 한 잔이나 아니면 찬 화이트 와인 한 잔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 밖에 바로 산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쳐다보면서 그냥 멍하니 앉아가지고 그 늦은 점심을 먹는 그 시간이 정말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도 정말 작지만 되게 좋은 나를 행복하게 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것도 한번 이렇게 메모해 보시는 거 좋은 일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로 배워보고 싶은 거. 여기 보면 막 젓가락질 못 하시는 분들일까봐요. 고양이 찾는 법, 폴댄스 이런 거 있어요. 그리고 뭐 이제 와서 제 지인은 막 그림 그리고 싶다 뭐 이런 얘기하고. 여러분들은 새로 배워보고 싶은 게 어떤 게 있으십니까? 이것도 한번 이 질문에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대답해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마감 기한이 죽기 전까지라면 이루고 싶은 거. 이거 되게 인상적이죠. 그러니까 마감 기한이 죽기 전까지예요. 죽기 전까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러니까 지인들이 제일 난리 났어요. 세계 여행 그래 죽기 전까지만 하면 되는데 이러면서 세계 여행 또 뭐를 어떻게 한다 무슨 학위를 딴다 별 얘기 다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좋은 책을 정말 마감 기한이 죽기 전까지 마감 기한이 죽기 전까지라고 치고 그때까지 계속 좋은 책을 꾸준히 그렇게 내고 싶어요. 그게 이제 제가 마감 기한이 죽기 전까지라면 이루고 싶은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마감 기한이 죽기 전까지라면 어떤 일을 이루고 싶으세요? 이런 것도 한번 이렇게 메모하셨다가 내가 마감 기한이 죽기 전까지라면 이런 거를 한번 꼭 해보고 싶다. 어떤 이런 거 여러 가지 사실 버킷리스트 같죠? 예, 이런 거 한번 세워보시는 그런 행복한 그런 날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요 굉장히 가볍게 그렇지만 나 스스로를 잘 알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들, 생각지도 못했던 중요한 질문들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유쌤의 직장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